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6일 대전역 인근 구도심에 위치한 소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에 이 총리가 방문한 소재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대전시가 지난 2006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LH가 사업 시행자로서 전면 철거를 통한 공동주택 건설 추진 계획을 수립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2008년 부동산 경기 하락과 LH 부채 증가 등으로 LH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사업을 장기간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 추진 재개를 위해 사업구역 분할 및 방식 변경 등이 논의 중이지만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대전시의 연구 용역 결과가 올 11월쯤에 나오면 연내 연차별 정비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동구청장에게 주문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자체, 국토부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스쿨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경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요. 운전자에게 속도에 대한 경각심 유발 등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의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군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섭니다. 고창군은 1,400만 원을 들여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앙로 고창초등학교 앞에 과속경보 시스템을 설치해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과속경보 시스템은 차량이 운행할 때 속도를 전광판에 표시해 줌으로써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속경보 시스템은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 측정해 외부 전광판에 표출하는 교통안전시설물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합니다. 또 색깔별로 주행 속도를 보여줘 초등학교 앞에 제한속도 30km를 초과하면 빨간색, 초과하지 않으면 노란색으로 표출해 운전자에게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시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주민들과 학교 앞 도박장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레츠런 문화공감센터 용산이 마침내 문을 닫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은 마사회가 서울 용산역 옆 장외발매소를 학교 주거지역과 가까운 위치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는데요. 한국 마사회가 소유한 해당 건물의 매각도 추진됩니다. 한국 마사회는 지난 27일 용산 장외발매소 반대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장외발매소 혁신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영산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박 시장은 2013년부터 이곳 농성장을 찾아 화상 경마장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번 협약 내용에는 올해 말까지 기존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이전과 장외발매소 신설 시 도심 외곽의 교육 환경권 보호 등 경마 건전화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에서 허용한 총량 범위 내 장외발매소 운영과 지역사회 수혜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고창 황토배기배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미국과 대만 등 세계 각국의 홍보를 통해 수출길을 열었는데요. 홍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정지역 정부 고창군 황토배기배가 높은 당도를 인정받아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고창 황토배기배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성장해 모양이 고르고 13브릭스로 당도가 높으며 좋은 식감으로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해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과일로서 고창배가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고요. 또한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창배 영농조합 법인에 따르며 이번에 수출하는 황금배는 13.6톤으로 4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며 내년 3월까지 총 600톤을 수출해 약 2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서 미국, 대만,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고창배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충청남도 환황해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리솜 오션캐슬에서 제3차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환황해 미래 전략과제와 포럼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안희정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제는 충남연구원 홍원표 박사가 충남 외교의 여건과 변화, 충남 글로벌화 전략 기본 구상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환황해 특별위원회를 통해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정책자문위원회 소속 환황해 특위는 지난 1, 2회 환황해 포럼 참가자와 정책자문위원,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5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이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 만들기에 앞장섭니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에 대해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정부 합동으로 실시하는데요. 이번 점검은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및 학교 주변 문구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수원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동북아 공통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합의문은 동북아 지역의 대기 오염이 3국의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 중 하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공동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여 보다 적극적인 감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